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26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 매치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전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 어떻게 했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의 핵심 변수들 좀 체크하면은 그래도 이만저만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와구가 좀 섭니다. 8경기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팀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전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공격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3경기 동안 8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문제는 좀 거슬립니다. 이게 시메오네가 원래 수비를 좀 잘하는 편인데 주전들의 피로 누적 때문인지 아니면 전술의 문제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일 때는 분명히 고평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럽 브리에는 일단 결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니에디카가 이번 경기는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원 장악과 찬스 메이킹의 핵심인 선수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뼈 아픕니다. 자, 그리고 클럽 브리에가 최근에 리그와 챔스에서 보여주는 공격 전개나 조직력의 완성도는 고평가 받을 만한데요. 이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수비가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만 클럽 브리에도 지금 원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멤버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체력적인 부담이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창과 창의 대결인데 저는 꼬마 승에 조금 무게가 실린다고 봐요. 일단은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성적을 냈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클럽 브레가 오네디카가 없는 상태에서 원정 경기다. 이런저런 변수들이 조금은 클럽 브레에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꼬마 승을 볼 수 있는데 꼬마승이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 꼬마가 실점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이 거슬리겠죠. 그러면 이제 오버로 틀어서 마킹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3.5, 2.5 찾기 좀 어려울 거예요. 4골까지는 나와야지 오버가 메이드가 되기 때문에 3 정도로 적특 좀 걸은 상태에서 적특을 보고 오버를 간다든지 아니면 3.5로 좀 오버를 가는데 대신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 대비 매력이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내려와서 레버쿠젠 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입니다. 자, 레버쿠젠은 일단 1차전 올림피아코스가 상당히 빡빡하게 경기를 치렀는데 상대가 수비 밸런스가 잠깐 무너진 틈을 타서 시크가 3분 동안 두 골을 밀어넣고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2점 차 전술적 리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라인업 가동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좀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전술적 유연성이 레버쿠젠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수비 라인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직전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로테이션을 시도했지만 주축 선수들의 완전한 체력 안배에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패배까지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중에 발생한 로이크 바드의 부상은 이게 후방 수비 조직력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꽤나 탄탄한 경기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나오면서 슈팅만 많이 차고 XG 값 기대 득점 지표에서 0.75 대 1.95로 밀리면서 0대 2로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파네톨리코스전에서 2차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체력을 아꼈고 경기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기세 자체는 올림피아코스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레버쿠젠과 이번 시즌에만 벌써 세 번째 맞대결인데 한 번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 많이 밀렸었고 직전 경기는 경기 내용도 밀리고 결과도 안 좋았습니다. 이 전력 차가 좀 있어 보여서 이거 원정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가 좀 만만한 상대를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전력 우세 레버쿠젠이 지금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뚜렷하게 좋은 편은 또 아니라서 약간은 홈에서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기가 레버쿠젠이 16강 진출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는 보지만 무승부를 하고 올라갈지 1점 차로 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기고 올라갈지 이게 조금 겐토가 안 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레버쿠젠의 승을 눌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배당이 좋기 때문에 누를 수는 있지만 마냥 뭐 1차전 이겼으니까 2차전 승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레버쿠젠의 전술이 득점을 그냥 안 하고 올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수비적인 축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다음 경기는 인테르 대 보데글림의 경기입니다. 자, 인테르는 직전 레체전에서 핵심 코어 자원들인 바렐라와 차라노글루가 징계를 받아서 못 나왔습니다. 강제 휴식을 받았는데 이것이 휴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홈에서 조금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좀 XG 값 대비해서 결정이 좀 안 났습니다. 그냥 득점 기대값보다 득점이 안 났는데 팀의 주포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뭐 홈에서 다득점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골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전에서 보데글림의 속도를 아예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베테랑 수비진들이 경기는 노련할 수 있지만 뭐 속도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데글림은 1차전 승리가 단순 홈 어드밴티지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간결한 트랜지션 그리고 유기적인 측면 파괴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맨시티와 아틀레티코를 괜히 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끈끈한 수비 조직력이 인테르 상대로도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데글림이 리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상당히 우위에 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밀란이 1차전에서 밀렸던 그 기동력,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데글림이 우세를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보데글림이 2점차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인테르의 배후 공간만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 경기처럼 앞으로 나가서 치고 박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인테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세에 나서겠지만 보데글림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에 과연 홈이라고 무조건 버틸 수 있나?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그 일정 치르면서 타이트한 상황인데 보데글림은 지금 푹 쉬고 나오는 거라서 그냥 뒷공간에 막 1차전처럼 수비진들이 막 발을 못 따라가서 골 먹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르가 진짜 뭐 사고가 날 수 있다. 인테르가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것은 대회 최고의 이변 중 하나가 되겠지만 현재 양 팀의 상황과 1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으로 가는 것보다 뭐 인테르 승 이거 배당도 안 나오는데 뭐 역배를 가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프렌도 좀 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오버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인테리가 두 골을 넣어도 한 골 더 넣어야 되죠. 그리고 보데글림도 계속 치 박는다면 그냥 빠르게 골이 어디서든 나온다면 이건 치 박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3.5 기준으로 한번 오바를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데글림이 늘어진다, 수비만 한다 하더라도 인테르 원정에서는 뭐 잠궈서는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점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4골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뉴캐슬 대 카라바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빠르게 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세밀한 전술 분석을 하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데 1차전 1대 6으로 완전히 대승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뉴캐슬이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 가서 지고 또 부상 생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차전 넉넉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주전들 막 갈아 넣으면서 뭐 2차전을 꼭 잡아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카라바흐가 이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라바흐가 뭐 이래저래 좀 잘하는 경기가 있어서 저도 지난 1차전 때는 고평가를 했지만 경기 내용을 실제로 보고 나니 이거는 인간 아닌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2군에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카라바가 원정이죠. 뭐 어드밴티지는 홈에서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회차에 나머지 4경기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 아탈란타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자, 아탈란타는 1차전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홈에서는 뭐 유벤투스, 나폴리 이런 팀들을 잡아낼 정도로 막강한 홈 어드밴티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강 진출을 해야 되려면 이제 두 골 차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수밖에 없는 좀 강제된 하이프레스의 어 그러니까 운영이 강제된다. 그러니까 뭐 수비적으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올라가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좀 단점일 수 있고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뭐 그런 전술이 강제된다. 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결국은 아탈란타에게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일단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전급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점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좀 보이는데요. 라이프치히 원정 경기 하고 나서 아탈란타가는 좀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요거는 체력적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1차전에서 두 골 차의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부족한 도르트문트는 일단 좀 보수적인 플레이를 먼저 선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리적으로 좀 수비를 내리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냥 어떤 팀을 마킹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를 소프트하게 소액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 경기입니다. 일단 아탈란타가 라인을 올릴 것이고 초반부터 하이프레스를 할 건데 거기서 골이 어느 쪽이든 한 골이 좀 빨리 나온다면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바로 흘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2.5 기준으로 뭐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2.5 준다면 뭐 오버 정도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냥 가는 건 아닌 좀 사이드로 뺏어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PSG 대 AS 모나코의 경기입니다. 자, PSG는 일단 전화위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오스만 덴벨레가 모나코전 부상으로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세 골이 나왔습니다. 데지레두의 발끝에서 세 골이 다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이 메스까지 잡아내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호 기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연속된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이동 거리가 없다는 좀 체력적인 고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특히 최근에 수비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기에서 뭐 모나코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극복을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모나코 보겠습니다. 자, 모나코는 최근 뭐 성적 자체가 뭐 나쁘다는 아닌데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가용 스쿼드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타이탄 일정까지 치르고 있는데 자,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뭐 중원의 핵심인 골로빈이 오늘 결장을 하게 되고 공격 작업을 풀어줄 아클리오체와 측면의 기동력을 담당하던 크레핀 디아타까지 모두 이탈하면서 지금 이선과 측면 라인의 뎁스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위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일단 1차전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파리 원정에서 무조건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모나코가 파리라는 강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요거는 파리 생제르맹 우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오스만 데멜레가 빠져 있지만 오히려 빠진 뒤에 데지레두에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나코는 지금 스쿼드가 완전히 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타이탄 일정 스쿼드 여유도 없는데 로테이션도 못 돌리면서 이거 파리 원정까지 한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 보고 있는데 모나코가 랑스전도 그랬지만 뭔가 이번 시즌에 뭐 포텐 하이가 터지는 날은 또 막 이래저래 안 좋은 막 악재만 있는데도 막 극복을 하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상대를 이제 폭격을 하면서 꺾어내는 건데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본다면 충분히 그런 그림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까지 같이 가주면은 좀 안전한 배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리 승에 뭐 오버, 승오버 같이 가든 승 따로 오버 따로 같이 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당일날 배팅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갈라타사라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 대박이었죠. 1차전이 갈라타사라이 원정 가서 유벤투스가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퇴장 변수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3실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의 경기 운영 역시 전술적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또 주말 고모전에서 코모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홈 첫 패배입니다.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5경기 실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후방 제어력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메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1차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후안 카발 그리고 안드레아 캄비아소가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비 라인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라인 올려서 경기 이거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유벤투스가 양차에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갈라타사라이는 직전 경기 코냐스포르 상대로 좀 로테이션을 좀 과감하게 돌렸는데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로테이션을 돌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 1차전은 유벤투스 상대로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3골의 여유가 있지만 유벤투스 원정에서 3골 진짜 집중 못하면 이거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원정에 좀 진심을 다해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전 대승을 이끈 주축 자원들의 체력과 에너지 레벨은 어느 정도는 좀 보존이 돼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재밌는 게 유벤투스가 완전히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황인데 세 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홈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 저는 조금 좀 내려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리그에서도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점이 드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에 로마 원정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리그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 챔스를 선택해야 되냐, 이 세 골차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감독의 의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갈라타사라의 입장에서는 뭐 리그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유벤투스를 원정에서 확실하게 좀 이기고 그 16강을 진출하는 게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갈라타사라이가 상당한 역배를 받는데 요거 저번과 마찬가지로 갈라타사라이 승, 프렌승 아니면 오버 이런 것들 이렇게 노려보면은 이게 뭐 배당이 원체 좋으니까 요거 만약에 메이드 된다면 정말 기분 좋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챔스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벤피카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벤피카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극도의 단단한 실리 축구를 통해서 1대0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실리 축구의 정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벤피카의 빈공에 좀 기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 막판 집중력이 너무 확 떨어지는 모습, 수비 라인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불안불안한데 이기긴 이기다가 결국은 터지게 터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꺾였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딘 하이센이 부상 결장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바요스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가용 스쿼드, 가용 인원들도 조금은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피카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지 연장을 가든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이거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뭔가 벤피카가 압도를 하기에는 전력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1차전 퇴장 징계로 인해서 무리뉴 감독이 오늘 벤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뭐 베르나베우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거 감독까지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벤피카에게 좀 악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갈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받은 배당이 과연 매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경기 내용과 배당이 좀 치환되는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뭐 무승부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연장 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경기력이 최근에 좋냐라고 하면 좀 답답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 결장 자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대비 보상이 좀 낮은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거는 뭐 숨 안 쉬고 자주 누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승 정도를 누르시면 되겠지만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냥 안 누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팅 라인을 한번 쭉 잡아봤는데
주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챔스 16강 챔스 뭐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2차전이 다 있습니다. 정리 최대한 다 해서 이렇게 지난주처럼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 카페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 주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지난주에 뭐 주말에 쓰나미 많이 났는데도 어느 정도 극복이 좀 됐고, 저는 뭐 아예 주중 토탈로 치면 많이 이겨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기는 방법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셔서 뭐 물어보시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